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효의 의미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윤리보다는 사회윤리에 치중하다 보니 종적인 윤리관계보다는 동등한 의미의 횡적윤리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효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효지만 우리가 보듬고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지난 18일 KBN과 채널 K가 함께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어르신들 300여 명이 참석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늘 푸른 인생은 뉴저지 한인 색스폰 동호회의 흥겨운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KBN이 주최한 나도 가수다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임명춘 씨가 무대에 올라 프로모지 않는 실력을 뽐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종철 펠리세이스팍 부시장도 그동안 숨겨놨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부 회원들의 멋들어진 민요 가락과 화려한 한국 전통무용으로 공연이 최고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소리, 우리의 항상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쁨 배려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좋은 공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KBN과 채널 K가 함께하는 경로잔치 늘 푸른 인생은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경품이 주어지고 경품을 거머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외롭고 한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고 작년에도 했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된 것 같아요. 늘 푸른 인생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한때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덮였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경기도 화성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이 캐나다 토론토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반대로 건립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캐나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례한 일본 정부의 작태에 대한 분노로 두 손은 꽉 말아쥐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인회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조형물입니다. 소녀상이 해외에 세워진 것은 LA 그랜데이시 시립중앙도서관과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소녀상이 토론토 캐나다에 설치된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캐나다에 사는 후세들 2세대, 3세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더욱더 배우고 아픔에 있었던 것도 배우고. 소녀상은 경기도 화성 시민이 모금한 8천만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토론토는 3.1 운동 당시 일제히 화상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생활했던 곳입니다. 화성시가 올해 3.1절을 맞아 토론토시에서 스코필드 박사 동상 제막식을 한 것이 토론토 소녀상 설치의 계기가 됐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독립지사 34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제암리 사건을 전 세계에 고발해 주셨던 분인데요. 다행히 이곳에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서게 됐고, 화성시는 앞으로 중국과 프랑스 등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일본의 만행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인 등록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4.11 총선에서 뉴욕 지역 재외국민 총 유권자는 14만 5,120명,
이 중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3%대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투표율도 4,606명의 등록자 가운데 투표한 유권자는 1,745명으로 등록자 대비 투표율은 37.89%의 저조한 투표율로 선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은 뉴욕 지역이 넓은 관할에 비해 투표소가 한 곳에 불과했고 영주권자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2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선거부터는 재외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 등이 가능해지면서 등록률이 지난 선거 때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등록률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재외 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회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 표의 그 투표권 이걸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등록을 하시고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교회와 송년 모임 등에서 유권자 등록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13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행사 기간 중에나 또 교회에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은 동포들에게 이 선거인 등록에 대해서 알리고 재외 동포처 신설과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 개선 등 해외 한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한탁 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5년간 억울한 옥살이와 비극적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이한탁 씨를 방화와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연방대법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8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무효화하고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데이비 크리스틴 검사장은 이 씨의 유죄 판결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지만 그 판결을 유지할 법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25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씨의 법적 공방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아온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슬픈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며 조만간 중부지법에서 이 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플러싱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 씨는 정기적으로 가족들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지난 17일자 날짜에 란킴 의원의 정정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정기사에서 지난 9일자 란킴 의원에 대한 기사는 잘못된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대해 의혹성 보도를 실었던 뉴욕타임즈는 어제 해당 기사가 일부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정정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란킴 의원이 네일업주들로부터 선거기금을 기부받은 뒤 주정부의 네일업소 종업원 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 보도에서 지난 9일자 기사에 잘못된 정보가 담겨 있다며 뉴욕 한인 네일협회의 기부금 내용의 일부를 정정했습니다. 신문은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 회장을 인용해 지난 7월 네일협회 기금 모금 행사에서 김 의원을 위해 6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전했지만 이 회장은 그 액수가 모금된 총액이며 실제로 김 의원에게 기부된 금액은 2만 5천여 달러라고 밝혔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부된 2만 5천 달러 가운데 한인 네일협회 측에 5천 달러를 반환했고 중국인 네일협회로부터 받은 2천 달러도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채용 시 타운은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뉴저지 펠팍에서는 지원자 모집 공고 없이 후보자 2명이 정해지면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늦었지만 펠팍 정부는 경찰 채용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나킴 펠팍 클럭은 17일 지역 언론 레코드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미시민권자로 뉴저지 주민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자는 뉴저지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4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마감은 공고일 후 이틀 뒤인 19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신청자는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등 지원 서류를 펠팍 타운정부 클럭 오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달 초 이종철 펠팍 부시장 등은 한국어를 고사할 수 있는 경찰 2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안에 채용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운의 경찰 채용 과정과는 달리 지원자 모집 공고도 없이 후보자 2명이 정해졌다고 알려지는 등 채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퀸즈 플로싱 먹자골목 149가 교량 공사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오는 3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쯤 완료될 예정인데요. 5년 넘게 피해를 본 주민과 지역 상인들은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149가 교량 공사를 위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방식은 2010년 3월 보수공사를 한 후에도 안전 문제로 개통이 지연됐던 현재 교량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교량이 폐쇄된 지 6년 3개월 만인 내년 6월 말에는 늦어도 재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로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평소 먹자골목을 오가는 교통량이 많은 2차선 왕복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재개통이 지연되면서 지역 한인 상인들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지역 상인들과 정치인들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먹자골목 한인 상인들은 149가 교량 재개통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인들은 오는 19일 149가 교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공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합니다. 또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지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지문 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의 지문 정보도 수집하고 테러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범죄자 등이 한국 내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약 300억 원,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296억 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제2의 9.11 테러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IS가 뉴욕시 자폭 테러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더욱 긴장한 모습인데요. IS의 새 동영상에는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경제와 이민에서 안보 문제로 급격히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수용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약 3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테러 우려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입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들은 주먹을 끌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 공포로 인한 과잉 반응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테러를 저지릅니다. 테러 공포에 대한 의연한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